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7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3.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미국의 로빈후드에서는 게임스톱을 포함한 8개의 종목을 거래를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미국의 슈퍼경기 부양책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중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셀트리온과 HLB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었죠. 한국의 게임스톱 공매도 운동이 시작되는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과 HLB가 반 공매도 운동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정말로 오늘 HLB와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한국에도 반공매도 운동이 시작된 걸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기다 HLB까지 오늘 모두 다 상승했는데 도대체 이 종목들은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과연 내일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1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니케이는 1.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대만은 플러스 1.8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낮은데, 그 이유는 네, 바로 중화권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화권의 제조 PMI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여서 오늘 중화권의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 아침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크게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1%대 하락이 나왔었는데, 장중에 게임스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빈후드는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8가지의 종목을 거래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신한금투를 비롯해서 로빈후드와 몇몇 개의 해외 증권사들은 현재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의 매수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측에서는 이렇게 공지사항을 내보냈는데, 저는 당연히 서비스 불편에 죄송을 드리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과문일 줄 알았지만 그런 사과문이 아니라 우리는 금융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어제 로빈후드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AMC 엔터테인먼트의 매수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는 수수료가 없는 무료 증권사이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와 연동이 되어 있고, 또 주식을 거래하면 예치금이 입금되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급등락이 심할 경우에는 예치금 입금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래를 제한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뿐만이 아니라 블랙베리, 익스프레스, 제니어스, 노키아, 네이키드, 코스코프의 주식도 거래 제한을 두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저는 당연히 사과문일 줄 알았는데 또 사과문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로비누드에서 또 한 번 저렇게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식을 거래 제한을 할 경우에 오늘 게임스탑의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은 증시 버블이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은 IT 버블처럼 증시 버블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증시 버블이 일어날 경우에는 연준에서 수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연준이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스탑은 적자 회사고 파산 직전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부도 직전인 회사들이 오히려 좀비처럼 살아나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매매해도 이 회사가 당장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미친 듯이 AMC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하루의 변동성이 400에서 500%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자산 버블이라던가 금융시장이 버블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또 미국에서는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재난지원금 2,000불을 지급하는 거를 현재 논의 중인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화당 측에서는 이 경기 부양책을 축소를 제안했고 바이든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진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투표를 통해서 60표가 충족이 돼야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이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증시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이든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 건가? 그럼 지금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투심이 다시 올라와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전환이 나온 거죠.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2,100조 원을 670조 원으로 수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화당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걸 보세요. 지금 증시에 자금이 얼마나 쏠렸으면은 이런 회사 하나가 하루에 555%가 상승을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2,00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면은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무조건 말한단 말이에요. 야, 2,000달러를 지원해 주면은 게임스탑 주식 5주 사서 오히려 증시 버블이 더 커질 수 있어. 빨리 예산안을 조정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지난주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게 이겁니다. 지금 게임스탑 주가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파월 연준 의장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하면서 언급을 피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번에 2,000조 원 달러의 슈퍼 경기 부양책 축소가 되거나 지연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51표만 있어도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 태양권이 아닙니다.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서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의 게임스탑의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서 1%대 하락이 나왔지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경제지표와 또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0.64%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상하이 종합지수는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중화권의 하이난항공이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난항공의 주가는 마이너스 9.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아침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하였죠.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출발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후장에는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한국 증시에 비해서 상하이 종합지수의 반등폭은 상당히 부진했죠.
중화권의 하이난 항공이 파산한 이유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용객 감소도 있지만 무리한 해외 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서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하이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힐튼 호텔 체인으로 유명한 월드와이드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부채가 무려 55조가 쌓였었고 그 밖에 부채를 포함하면 무려 120조 원의 부채가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화권도 그렇지만 항공업 쪽은 이상하게 해외 호텔 산업에 투자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참고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LA에 11조 원을 투자해서 호텔을 하나 지었었죠. 이건 미국의 LA 갈비로 유명한 LA에 있는 LA 월시 호텔의 사진인데 대한항공에서 이 호텔을 하나 짓는데 11조 원이 무리하게 투입이 됐었죠. 저는 당연히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호텔을 매각했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LA 월시 호텔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더군요. 이게 대한항공이 확실히 국가 소유 항공사라서 그런지 망할 걱정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리고 중화권의 항공주가 저렇게 급락을 해서 혹시라도 한국의 항공주도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 한번 확인해 보니 한국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지난주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제주항공이라던가 티웨이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등 LCC 항공업체들이 곧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LCC 항공업체들은 이렇게 무착륙 국제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까지 무착륙으로 갔다 오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탑승률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탑승률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 상품으로 인해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부산이 다시 한번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꼼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잘 봐주세요. 여길 자세히 보시면은 탑승률 90%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운영 좌석의 3분의 1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긴 착시 효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주식하다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서 잠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창가 쪽만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옆자리에다가 그냥 배낭이라던가 짐을 다 내려놓길래 이거 뭐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탑승권을 예약할 때도 전부 다 매진이라고 나와서 저는 좌석이 꽉 찼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설날에 당연히 고향을 못 갈 거를 대비해서 그 전주에 미리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서 옆자리를 무조건 비워놓으라고 해서 비행기든 KTX든 지금 뭐든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이번 구정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고향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지금 국내선 항공기가 올 매진이다, 항공주 대박 이런 기사를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탑승률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좌석 비우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탑승률이 저조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수익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항공주에 관련된 주식을 매번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중화권의 하이난 항공 같은 경우에도 파산을 했지만 한국의 항공사들도 파산 내지 도산한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6개월 전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중에서 한 3, 4개는 파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일단은 이스타항공 파산했고 에어로케이, 플레이강원 여기 전부 다 비행기를 띄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여기에 면허를 신청하면 다 주면 안 되는데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서 항공사 4개를 취항을 허용해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LCC 항공을 훨씬 더 많이 늘렸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현민 씨 땅콩항공 해양 사건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었어야 됐지만 청년 실업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진에어의 상장 폐지 역시 진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 돈을 지원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작 3천억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상반기에만 6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3천억. 그것도 항공사 11개를 전부 다 합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고, 이 돈을 공짜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는데 LCC사들의 신용등급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은에서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줬고, 대출 신청하는 데만 2달에서 3달이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신규 취항을 하기로 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했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으며, 한국에서 살아남은 항공사가 거의 없죠. 일단 이스타항공은 파산하였고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이제 진에어와 통합을 하겠죠. 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둘이 합병을 진행하니까. 에어로케이하고 플레이강원, 그 다음에 프레미아, 에어플립 역시 파산. 남은 거는 항공사가 하나, 둘, 셋. LCC 항공사는 3개 빼고 지금 남은 항공사가 없는데, 그마저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림당이 최대 주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림당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망했던 회사 한성항공이 다시 이름을 바꾸고 출항한 겁니다. 티웨이항공은 2013년도에 3년 만에 첫 반기 흑자를 기록했고, 2013년도에는 연간 흑자 달성은 실패했지만 2015년도에 들어와서 흑자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2019년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죠. 바로 반일 감정이 격해지면서 노재팬,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일본 노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다 운항하고 있는 노선의 50%가 일본 노선이기 때문에 연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종결이 되어도 실적이 흑자 전환은 상당히 힘들 수 있죠. 첫 번째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되었고, 일본 취항 노선을 대부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을 축소하고 늘린 게 중화권의 노선인데, 중화권 여행은 사람들이 반중 감정으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안 갈 가능성이 높고,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비자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이 5만원이어도 비자를 발급받는데 1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화권 여행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적자폭은 축소가 된다고 해도 당장의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은 LCC 항공은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LC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KTX처럼 돼 있어요. 이게 등받이가 뒤로 제쳐지지도 않고, 앞에 뭐 영화 서비스라던가 혹은 기내식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 때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이라던가 이렇게 한 5시간 정도 운행하는 그런 구간은 보통 LCC를 안 타고 국적기를 탑니다. 제 유튜브를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외여행 콘텐츠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생방송도 틀고 그렇지만,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고 있고,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해서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대한항공 등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라도 돈 더 주고 LCC를 많이 안 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본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예약을 했어도 비행기를 타잖아요. 진에어라던가 혹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탑승하게 되실 겁니다. 자,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는 단거리 노선은 진에어와 그리고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공동운항입니다. 하지만 티켓값은 일반 진에어라던가 에어부산보다 훨씬 비싸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LCC 회사와 국적기관의 마일리지 적립이 다른 거예요. LCC로 예약하시면 LCC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으로 예약을 하시면 그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단순히 마일리지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를 탈 때마다 삐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가 단거리 운행을 하면 무조건 진에어라던가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실적이 반영되겠네. 그러면은 이 LC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LCC와 호텔 신라 그리고 여행 관련주로는 정말 많이 먹고 정말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기피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은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 혹은 추가 상장을 계속해버리니까 정말 LCC라던가 항공주는 너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화권이라던가 미국의 항공사, 외국의 항공사들이 망하는 거 보면은 혹시 우리나라 항공사도 망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 LCC 항공사가 하나가 망한다?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가도 같이 내려요. 예를 들면은 CGV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혹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내린다? 그러면은 메가박스 관련주인 J콘텐츠리도 같이 내립니다. 보시면 두 개 차트가 상당히 똑같고 올라올 때도 똑같았고 내려갈 때도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지수가 1%대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은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침부터서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크게 하락 중이었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출발도 안 좋았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지수 변동성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무려 3%가 넘습니다.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0.97%까지 하락했다가 종가에 갑자기 촥 치고 올리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양 매수했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한 수량을 보시면은 지난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를 매수했습니까? 지난주에만 8조 3천억을 매수했는데 개인이 하루에 2조 원, 1조 원 이렇게 매수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수량은 그다지 크지 않죠. 오늘 투자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의 야간 선물을 체크하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금융투자에 매수가 들어와서 한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 금지. 그리고 이 반대 매매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오늘 발생했죠. 아침부터서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지수와 그리고 종목들이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중간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등하면서 단타 전문기관인 금융투자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렸죠.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되자마자 바로 11시 반부터서 대량 매수가 한 방에 들어왔죠. 그리고 아침에도 지수가 바로 양전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때도 방심할 수 없는 게, 보세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올려서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아침에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 들어갔으면 안 됐어요. 아침에 보세요. 손오공 9시 딱 되자마자 시작부터서 갭이 떴었고 위로 팍 올라가면서 15%나 상승하는데, 이런 거 진짜 따라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밀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갔던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런 종목은 하락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종가가 플러스 0.56%로 마감되었고 밑에 하방 VI도 오늘 터치할 뻔했는데 상승률 보세요. 15.1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0.
5.56%. 거기다가 아침에 잠깐 20분 동안 갭 띄워놓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쭉 하락. 그래서 아침에 빨간불 들어온다고 지금 흥분하면은 너무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적었던 내용 중에서 오늘은 2번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오늘은 반대 매매가 나왔던 종목 위주로 보셨어야지 큰 수익을 얻거나 혹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을 장중에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었지만 이 종목은 추격 매수 절대 금지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임상이 곧 완료된다라는 그런 뉴스 갖다가는 지금은 상한가를 못 간다. 오히려 상한가 근처까지 여러분들을 꼬셔놓고 던질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 종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26.86%까지 여러분들을 꼬셔놓고 종가는 15.88%. 와,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번 뉴스 띄워놓고 바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올려놓고 상한가 보낸 다음에 바로 다음날 빼버리고 지긋지긋해요.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면은 그 다음날 내리는 경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종목은 상당히 공략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오늘은 순풍산부인과 신풍제약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무조건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점에서 보통 30%가 빠지면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반대 매매가 나갔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무조건 반대 매매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가면 항상 이렇게 2, 3일 다시 꼬셔놓고 또 던지니까 이번에는 나간다고 해도 요런 데가 저항이 될 수 있다. 이제는 9만원대가 저항이 되고 10만원대가 저항이 되고 11만원대가 저항이 되고 이러면서 예전에 지지였던 데가 이제 저항이 된다. 분명히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마이너스 5%대까지 빠졌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었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쭉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11시 30분에 잠깐 조정을 준 다음에 2시 때도 잠깐 올랐는데 2시 45분은 모든 제약주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보세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2시 45분이었고 다른 제약주나 바이오주 대부분이 2시 45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양약품이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신풍도 같이 따라갔고 헬릭스미스라던가 다른 종목들도 그걸 보고 다 같이 일양약품이 상한가를 가면 내 종목도 같이 오르겠구나 하면서 추가 매수에 들어가거나 혹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수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물량 갖다가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반대매매 수량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조그만한 수량만 들어와도 그냥 위로 확 치고 올리고 VI도 쉽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따라붙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밑에서 반대매매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오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1시 27분인데 갑자기 11.34%가 상승했어요. 뉴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걸려있는 호가가 한 주, 두 주밖에 안 되고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는 별로 없어요. 그냥 돈이 조금만 들어왔는데 위로 빵 떠있는 상황. 거기다가 위에서 VI가 찍히자마자 기관과 외국인이 무차별적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을 매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로 잡혀있고 개인만 판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쫄보인 개인들이 던졌구나.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반대매매 나간 물량들 때문에 개인이 오늘 매도로 잡혀있고, 두 번째로는 VI에 걸렸을 때 단타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보세요. 여기서 여기 수급이 확 감소했죠. 또 1시 반에 프로그램 매동을 보세요. 위로 올라가니까 프로그램이 전부 다 매도로 돌변되면서 초반에 5만 주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였는데 VI 찍자마자 4만 주를 매도해버렸어요. 단 10분 만에. 이렇게 다 한 번 판 다음에 종가에 그냥 동시호가 근처에서 다시 이렇게 재매수하면서 결국에는 얘네가 매수로 잡혔지만 VI까지 꼬셔놓고 던졌다가 밑에서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게 반대매매 나갔던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아래서 그 물량을 다 받고 위로 갑자기 꼬시거나 혹은 뉴스가 떠서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VI라던가 혹은 전일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갑자기 내려가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던져서고, 개인은 이때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개인만 매도로 잡히고 금융투자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만
매동의 매수로 잡히게 된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면은 지난주처럼 다시 다음날 다 팔고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또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일 또 매수에 동참을 하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번 들어오면서 지수가 3100 근처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했던 매수 물량을 폭탄 투하를 하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 자리가 상당히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영화 예매처럼.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애매해요. 미국도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가 다음날 반등이 나왔다가 위로 올라가긴커녕 그 다음날 더 빼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그냥 폭풍 상승이 나와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은 내일 또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오늘 그냥 고점을 못 뚫고 살짝 치고 빠져버린다면은 한국 증시는 내일 아침에 갭 띄워놓고 지난주처럼 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 아침에 막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 그거 추격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종가 베팅을 때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을 잡았어야지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에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드라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드라곤플라이가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는 게임 회사고 대표적으로는 스페셜포스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코다리 씻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나오네요. 아니 게임 회사가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합니까?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니 무슨 게임 회사가 갑자기 제약바이오 회사로 탈피한 것도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에 아침부터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뉴스 하나 띄워놓고 아침에 잠깐 상한가 찍고 그 뒤로 그냥 쭉 추락하는데 야 이거는 그냥 봐도 여러분 회사가 상폐되기 전에 작전 치는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드라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는 당연히 관리 종목 내지 환기 종목에 들어가겠고 다음 연도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뿌리고 있는데 물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필카의 대명사 코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다리 씻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약과 바이오로 업종 변경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게임스탑 같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655%나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지금 게임스탑은 일주일 연속 해프닝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랬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인 게임 회사가 갑자기 중국에다가 화장실을 짓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중화권과 계약 체결한 이런 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상한가를 갔지만 결국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경남 바이오파마 구 유니더스 이 회사 콘돔 만드는 회사다. 지금 콘돔 만드는 회사가 무슨 치료제 개발이냐. 계속 치료제 개발한다고 찌라시 띄워놓고 이 종목 상한가도 몇 번 보냈었는데 이 종목도 드라곤플라이와 마찬가지로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 최소 상장 폐지 내지 환기 종목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시젠이라던가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가 뜨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혹시라도 오늘 셀트리온이 이게 쇼커버링이 나온 건가 공매도가 상환을 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대차 잔고는 좀 더 늘어났더군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HLB 이런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제2의 게임스톱 방공매도 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날까 이런 기사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의 공매도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또 오늘 개인분들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를 모두 매도하셨잖아요. 반대로 되셨어야죠.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했어야지 그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럼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오늘 왜 상승했나요? 첫 번째,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2월 5일날 식약처에서 치료제 허가 여부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해놓고 기사 뜨면 던지기. 지난번에도 똑같았잖아요. 임상 이상 발표한다고 하니까,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한다니까 매집해놓고 개빵 떴을 때 전량 매도하고 튀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게 셀트리온만 올랐어요. 셀트리온은 코스피잖아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빠진 건 제일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 상승폭은 제일로 적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볼까요?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9.60%가 올랐지만 고점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고, 셀트리온만 고점까지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라던가 선물 200 지수라던가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안 나왔죠. 오늘 코스피에 있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찍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에 있는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본 10% 이상 슈팅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코스피예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상승이 나온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 헬릭스미스 빼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는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내일 분명히 지난번처럼 지수를 1.69, 2%대 빵 상승해서 3100까지 꼬신 다음에 금융투자의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음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차라리 종가 베팅 위주로 보시는 걸 정말 권장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드라곤플라이처럼 무슨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소식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게임 제작 업체가 무슨 치료제 개발입니까? 이 회사는 올해 상장 폐지라던가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띄우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매도 상위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온 건 반공매도 운동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HLB와 셀트리온 등이 크게 상승이 나온 건 미국의 게임스톱 반공매도 운동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로 잡혀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잡혀야 되며,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5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유입된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매수 주체가 기관은 금융투자와 투신, 단타의 제왕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주체만 봐도 반공매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노은님, 박경현님, 윤슬아빠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님은 5,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